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5주차 1차 시가 됐습니다. 이번 차 시에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교재 366페이지에 보면은 매출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즉,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래를 입력할 경우에 사용하는 전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세 매출이라는 것은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 밑줄 그으세요. 세금 계산서 교부, 즉 발급한 경우에 사용되는 게 11번 과세 매출이다라는 거죠. 이 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되는 란이 서로 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재정부에 들어갈 즉 분계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유형을 선택을 잘 해주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세 매출은 그렇죠. 부가세가 0%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래서 뭐 내국신용장, 즉 로컬LC나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서 국내 사업자 간에 물품을 공급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외국으로 나갈 때는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영세 매출이 아니고 국내 사업자 간에 발급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면세는 그렇죠. 계산서 밑줄을 좀 걸으세요. 자, 건별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간주 공급 이런 경우에 건별 매출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수출은 16번인데 직수출한 경우 또는 대행 수출한 경우 국외로 물품이 이제 선적되거나 이랬을 경우에 해당되고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을 합니다. 자, 직수출 또는 대행 수출, 그 다음에 국외 거래가 해당이 되겠죠. 자, 카드 매출은 과세가 되는 제품인데 과세를 된 재화나 뭐 용역을 공급하고 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급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카드 면세도 면세품을 공급하고 나서 신용카드로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 그다음 면세 건별은 면세품을 공급을 했는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해요. 그럴 경우에 면세 건별이라는 유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 과세인 경우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 경우죠. 그래서 현금 면세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매입 유형을 좀 살펴보면은 매입은 반대로 매출은 내가 공급한 경우고 매입은 제가 사갖고 온 경우죠. 그래서 공급받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 과세 매입이라는 것은 과세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온 경우를 얘기해요. 즉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겠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경우, 수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영세 매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발급받아 온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면세는 그렇죠. 계산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불공입니다. 불공 매입이라는 것은 공제받지 못하는 물품을 사갖고 왔을 때 사용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뭐예요? 돼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만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만 사용하는 게 불공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든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라든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 1000cc 이상 그리고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이야기하죠. 접대비 이와 유사한 비용, 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액 이런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불공매입이라 이런 매입 유형을 사용한다. 자, 수입은 외국에서 원재료 같은 것이 공급을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외국 기업이 국내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못하니까 대신 누가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 매입은 제품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결제한 경우, 즉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면세 건별은 면세되는 재화를 사갖고 왔는데 영수증이 적격한 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과세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온 경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예제 첫 번째 1월 중 거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2일 날 비사업자인 이명현에게 일단 이명현에게 그랬으니까 이명현에게 뭐를 했다라는 거죠. 자, 제품 공급대가 55만원. 공급대가라는 것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를 얘기합니다. VAT. VAT가 부가가치세죠. 자, 포함된 거를 공급대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급대가를 1.1로 나누게 되면 공급가액이 나오겠죠. 현금으로 매출하고 전자 동그라미 해놓으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제품을 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자, 매입 매출 전표 1월 7일 주식회사 상일전자에 원재료를 가공 의뢰하고 대금 500만원은 부가가치세 별도, 자, 별도라는 건 500만원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라는 얘기죠. 자,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수취하였으니까 매입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매입 그리고 원재료를 사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오세요. 자, 1월 7일입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러니까 매입 쪽에 전자세금 계산서는 51번 과세죠. 그래서 51번 선택하는 거고요. 품목은 원재료. 수량단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 가액을 친다 그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별도 그랬으니까 500만 원이 공급 가액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 쳐주세요. 부가세가 50만 원. 상일전자. 상일전자. 자,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그랬으니까 1번이요. 분계는 현금입니다.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또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이 되겠죠. 50, 원재료 500만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자동 분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학계표 잠깐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학계표 오셔서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쪽에 오셔서 상일전자 이렇게 사업자 등록번호 나온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됐고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어떻게 생겼을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오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후 10번 난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앞에 있는 유형을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작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자동 작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에 유형을 이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한번 해볼까요? 자, 15일 대림정밀에서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매입이죠. 원재료 3,000개, 원재료 B는 2,000개 해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죠. 매입 매출 전표 오세요. 1월 15일 유형은 51번이죠. 그런데 원재료 A와 원재료 B를 입력해야 돼요. 자, 얘는 복수거래라는 걸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복수거래 갑니다. 하단에 복수거래를 100개까지 입력할 수 있대요. 네. 자, 그러면 원재료 A라고 칩니다. 원재료 대문자로 쳐주세요. 규경은 모르겠고요. 수량은 3,000개래요. 단가는 2만원. 그랬더니 공급가액 6,000에 부가세 600만원 됐고요. 원재료 B. 어이구, 영문이네요. (2,000개) 25,000원 5천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의 공급가액이 생성이 됐고요. 부가세는 1,100만원. 그래서 총 공급가 대가는 1억 2,100만원. 자, 엔터. 자, 되셨죠? 그리고 커저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위에 뭐뭐뭐뭐 왜라고 되어 있으면 복수거래라는 걸 여기 볼 수 있어요. 복수거래. 그죠? 그리고 매입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누구한테 사갖고 왔냐? 대림정밀에서 사왔습니다. 대림정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죠? 자, 그래서 1번 분계는 외상이래요. 그러면 2번 외상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대림정밀의 1억 2,100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원재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수거래 해봤고요. 여러분 요거를 날짜를 집어넣지 않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자, 그랬더니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빨간색은 매출에 해당이 되는 거고 파란색은 매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다 검정색으로 해놓으면 어떤 게 매입이고 어떤 게 매출인지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빨간색은 매출에 해당이 되고 파란색은 매입에 해당되는 걸 컴퓨터가 알아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고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자입력이라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다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전자 부분은 패스하고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또한 11번만 입력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부분만 입력한다. 그러면 11번 선택해서 입력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 발급 받아온 부분 즉 매입만 입력을 하겠다. 그러면 열어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상단에 있는 거를 사용을 하셔서 입력을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연습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 입력에다 놓고 연습을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서 사용을 할 경우에는 나는 세금계산서만 있어. 그러면 11번에다 놓고 하셔도 되고 카드 영수증만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계산서다. 그러면 매출 면세, 매입 면세, 그리고 가산세를 하는 거다. 그럼 가산세. 이건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의제류 매입세 하겠다. 그러면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연습하실 때는 전체 입력에다 놓고 자꾸 유형을 알아봐야지만 유형을 확실하게 아셔야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서 입력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일 비사업자인 이수림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440만원 부가세 포함. 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얘는 공급 대가라는 거죠. 그죠? 공급 대가를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와 나누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1로 나누어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팔았으니까 매출이 되겠죠? 그래서 11번 과세 매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자, 18일 과세 매출 제품입니다. 수량은 나오지 않았어요. 자, 공급가액은 440을 1.1로 나누면 400만원이죠. 자, 400만원 치겠습니다. 이수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랬으니까 1번 전자 여부의 여. 그리고 분계는 외상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 440이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40, 제품 매출 400만원 이렇게 되죠. 1월 25일 수출 대행 업체인 세계무역이 내국신용장입니다. 자, 내국신용장 또는 로컬 LC라고 하죠. 제품 공급가액 900만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자, 이때 전자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정자세금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대금 중 4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판매하고니까 매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입력하는 메인 매출 전표로 오시고 1월 25일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여기 영세율 12번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빨간색이 떴어요. 그죠? 자, 품목은 제품입니다. 제품 900만원 세계무역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네 1번 여. 그리고 영세율을 구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요 보기를 통해서 자,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제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분계는 현금도 받았고 외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입니다. 혼합. 그러면 대변만 이렇게 나오고요. 자, 차변에 현금 받았죠? 자, 현금은 4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죠. 자, 외상 매출금 5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유형을 잘 선택을 하셔야지만 문제를 푸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볼까요? 2월달 거래입니다. 6일날 진영전자 주식회사로부터 90만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9만원이 전자세금 계산서 한 매를 수취하였다. 수취하였다라는 것은 공급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를 했습니다. 이는 본사 임차료 60만원, 건물관리비 30만원, 다 부가세 별도예요. 즉 60만원에 부가세 6만원이 별도로 계산을 했고 30만원에 3만원을 별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적절한 계정 과목을 사용하여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임차료와 건물 관리비입니다. 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그랬으니까
지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그러면 여러분 매일 매출 전표 오셔서 자, 2월 달로 바꿔야죠. 자, 2월 6일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죠. 수취하였죠. 그래서 51번입니다. 51번. 그런데 품목이 몇 가지였어요? 임차료와 관리비였죠. 이럴 경우엔 복수거래 씁니다. 복수거래. 본사 임차료. 본사 임차료. (60만 원이) 되겠고요. 건물 관리비 (30만 원) 그러면 본사 임차료 외 해서 (90만 원에) (9만 원) 진영전자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1번요. 분계는 외상입니다. 자, 외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봤더니 여기 외상 매입금 있죠. 외상 매입금은 원재료, 즉 재고자산을 매입했을 때만 외상 매입금을 쓰는데 지금 본사 임차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래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돼야 되죠. 미지급금.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혼합으로 가세요. 여러분 많이 헷갈리니까 혼합으로 이렇게 가셔서 차변에 임차료 먼저 갈게요. 자, 임차료 고쳐주고요. 본사 거니까 800번대 임차료입니다. 800번대 임차료. 임차료는 얼마였죠? 60만 원이었어요. 자, 그리고 차변에 관리비라는 거 한번 쳐볼게요. 아, 여기는 판매 관리비 이렇게 되네. 그럼 건물로 칠까요? 자, 건물에 보니까 건물 관리비라는 게 별도로 있네요. 이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다. 그럼 이거 사용하시면 돼요. 건물 관리비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 그죠?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99만 원. 요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더 좋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으로 해놓고 수정하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혼합으로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 관리비까지 해봤어요. 자, 두 번째 2월 11일 거 한번 해볼게요. 매입처 동국전자 원재료 3천만 원 부가세 별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대금 중 300만 원은 세계무역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즉 세계무역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그러면 그렇죠.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다는 거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월 11일 51번 원재료 (3천만 원) 동국전자 분계는 혼합. 자, 원재료를 사왔기 때문에 원재료 그냥 두고요. 대변만 고치면 되죠. 자, 대변에 받을 어음
바드러움은 동국전자께 아닙니다. 누구 거였죠? 세계무역이죠. 자, 세계무역 갑니다. 세계무역 금액은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매입금이죠. 자, 외상매입금 3천만원. 이렇게 해서 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 반드시 다른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 그런데 색깔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이 빨간색은 상단에 있는 동국전자랑 다른 거를 보여주는 걸 얘기합니다. 즉 거래처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거래처가 다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드러움 배서양도 했어요. 자,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2월 14일 공장에 있는 휴게실에 온풍기 내역 연수는 5년 설치하였다. 동국전자에서 설치한 온풍기와 설치 비용 총 400만원은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와, 전자세금 계산서도 받았고요.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받죠. 그죠? 자, 두 개를 받았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이렇게 적격 증빙을 2개 이상 받은 경우, 자, 2개를 받은 경우는 누가 우선이냐? 세금 계산서가 1번입니다. 제일 먼저 쳐주는 건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유형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14일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는 그렇죠. 카거라는 걸 써야 되는데 전자세금 계산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입니다. 51번. 품목은 온풍기. 부가세 별도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이 400만원이죠. 자, 400만원. 동국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2억. 그리고 분계는 그렇죠. 뭘로 결제를 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를 결제를 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4번. 여기 카드 있죠? 자, 4번을 이렇게 눌러보세요. 4번 눌렀더니 미지급금에 카드가 걸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안 걸렸죠. 이런 경우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카드 매출에서 걸어주셔도 돼요. 여기서 누굴 거느냐? 하나카드. 하나카드 확인. 이렇게 걸어주셔도 돼요. 네. 아니면 여기서 바꿔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변의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죠. 모르죠? 공장에 있는 휴게실에서 사용할 온풍기래요. 내역연수는 5년이래요. 그러면 비품이 되겠죠. 비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품. 여기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저는 카드로 하기를 이렇게 해드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드 하세요. 네. 그러면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오셔서 자, 조회 버튼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왜냐면 비품이었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매입에, 그런데 만약에 비품을 안 고치고 원재료다. 그러면 여기 10번에 들어옵니다.
그만큼 하단의 분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고정자산 매입에 11번 400만 원 들어왔죠. 그죠? 그리고 원래는 여기 그 밖에 매입세액인 신용카드 매출 여기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왜?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11번 난에 들어온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월 16일 미국 25,000달러의 제품을 수출하고 수출 대금 전액은 이달 말일에 미국 달러화로 받기로 하였다. 자, 이달 말일에 받았으니까 그렇죠. 아직 안 받았죠? 외상입니다. 자,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기준 환율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대금을 받았느냐 아니면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기준 환율이 서로 다릅니다. 자, 미국 선적일이 중요합니다. 자, 선적일. 수출 신고를 한 거는 2월 13일이에요. 즉 수출 신고서를 작성한 거겠죠. 수출 신고서를 작성한 건 2월 13일이지만 배에 실은 것은 16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6일 날 매출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수입 시기가 선적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6일 날 전표를 끊을 거고요. 대금은 말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2월 28일 날 회수할 때 기준 환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적일의 기준 환율에 전표를 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2월 16일) 자, 수출이죠. 16번입니다. 공급가액은 계산기를 또 누르세요. 눌러서 25,000불. 소수자리 하나까지만 할까요? 네. 자, 곱하기 1,300원이었죠? 그랬더니 3,250만 원이네요. 자, 복사해서 갖다가 붙여 놓으십시오. 어디 갔죠?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메이시예요. 자, 메이시인가 봐요. 네. 자, 그리고 분계는 2번 외상. 영세율 구분을 또 해줘야 돼요. 그죠? 자, 도움표 눌러서 직접 수출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직접. 중개무역 아니에요. 1번 직접 수출. 수출 신고 번호가 있다. 그럼 여기다 번호를 넣어주면은 부가가치세 부속 명세서가 작성이 됩니다. 네, 수출 신고 명세서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 번호 넣는 거예요. 근데 예제에 없어서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때 공급가액은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다 라는 거 확인 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6일 우리정보기술로부터 소프트웨어래요. 자, 내용연수 10년 취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 3천만 원 수취하였다. 회사는 주식 액면금액 2천만 원, 공정가치 3천만 원을 발행하여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즉 주식을 발행을 해주고, 그죠? 대금 대신 주식을 발행을 해주고, 즉 얘는 현물 발행 주식에,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즉 무형자산을 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26일입니다. 사갖고 왔으니까, 그쵸?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습니다. 51번.
소프트웨어. 어이구. 소프트웨어.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주고 샀습니다. 우리 정보 기술. 전자세금 계산서? 네, 맞아요. 그래서 1번요. 분계는 혼합이죠. 왜? 주식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자, 차변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갑니다. 자, 대변에 자본금이죠. 자, 자본금의 액면가액은 자본금에다 축척을 시키고 공정가치가 3천만 원짜리래요. 그러면 할증 발행된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은 2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렇죠. 1천만 원만큼 뭐가 된 거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1천만 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이 현금으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즉 무형자산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회사에 주식을 발행을 해서 지급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본금이 됩니다. 이때 공정가치 금액으로 발행을 할 때 할인 발행했느냐, 할증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올 수 있고요. 할인 발행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3월달 거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생활백화점에서 한우 갈비 세트 1,100만 원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국민카드로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대표이사 거래처는 생략. 자, 여기서 살펴볼 거는 한우 갈비 세트래요. 자, 한우 갈비는 면세품이에요. 면세품은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샀대요. 자, 개인적으로 샀으면 가지급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3월 13일 카드인데 면세예요. 그러면 카면입니다. 58번. 한우 갈비 세트. 수령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자,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백화점 신용카드 국민카드죠? 자, 국민카드 분계는 혼합입니다. 뭐 4번 이렇게 카드로 하셔도 돼요. 네. 뭐 4번 카드로 할까요? 네. 자, 카드로 했더니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걸렸습니다. 네, 이게 더 편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 즉, 그리고 원래는 거래처를 대표이사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 대표이사 거래처는 생략한다 그랬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안 걸은 거예요. 원래는 여기 대표이사 걸으셔야 됩니다. 자, 가지급금은 그렇죠.
대표이사가 가져간 걸로 보는 거예요. 즉 개인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한다라는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또 해볼게요. 3월 15일 원재료를 수입하고 김포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부가가치세 60만 원과 통관시 부대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미착품에 대한 회계 처리는 생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3월 15일입니다. 자, 수입분이니까 수입세금 계산서죠. 55번이 되겠습니다. 55번. 품목은 원재료. 자, 이때 그럼 공급가액은 도대체 뭘 하려야 되냐? 부가세에 대해서 분개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가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이 되려면 공급가액이 600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00만 원 칩니다. 여기에서 공급가액은 별 의미가 없어요. 즉 세금만 부가가치세 대급금만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코드는 김포생활이죠. 자, 김포생활. 그리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분계는 현금이었죠. 자, 1번 현금. 그랬더니 출금, 부가세 대급금 60만 원만 분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관시 부대비용이 있었어요. 자, 통관시 부대비용이라는 건 원재료를 사가지고 올 때 든 부대비용인 거죠. 그래서 원재료에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하나 더 입력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랬더니 여기 하단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데 입력이 안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얘를 혼합으로 하셔야 돼요. 자, 혼합. 그래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원재료 하나 더 갑니다. 원재료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11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착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생략한다라는 것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를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하기 전에 도착하지 않은 거는 미착분이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그래서 미착분이라는 계정을 썼다가 통관이 돼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미착품을 원재료에다 넘기시면 돼요. 그런데 미착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생략한다 그랬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 대급금에 대해서만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통관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원재료에다 포함해서 정리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수입세금계산서 해봤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일부분을 해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